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6회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각 군의 경계를 넘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에서는 성무 비행장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 기자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등 시작부터 찬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생도 때부터 함께 교육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합동 작전 능력을 키우고 AI와 드론, 우주 등 미래전에 대응할 장교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찬성 측은 현재 사관학교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관학교의 교육 만족도가 민간 대학보다 낮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민간 대학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입니다. 민간 대학의 수도권 대학의 만족률 몇 %인지 아십니까? 74.1%예요. 수도권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대 측은 미래전일수록 육해 공군 각각의 전문성을 키운 뒤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악단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가지고 같은 곳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교향악단이 유명해집니까?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 남일면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떠나는데 성무비행장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소음의 원인인 비행장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주민 10여 명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까지 갔지만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트 비행기에서 한 번만 쌩 날아가면 그만인데 이거는 연습 비행기라 약 한 3시간 동안 계속 떠다녀요. 오히려 소리 큰 제트 비행기보다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죠. 시민사회단체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충북을 배제한 채 서울에서만 공청회를 연 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청주에서도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군사관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지역 파급 효과가 더 큰 공공기관을 충북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가져와도 부족할 판인데 이것을 대전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분성설이다. 만약에 공군사관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리 충북으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보은군이 철도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은 노선을 반영해달라며 철도 유치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보은군은 철맹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보은군을 제외한 시군은 이미 수도권과 연결된 노선을 가지고 있고 진천 역시 당장은 철도가 없지만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을 잇는 J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 철도유치위원회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청와대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철도 계획을 반영하라!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보은군에는 철도가 지역 발전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기업 유치, 물류의 거점지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은군은 청주공항과 보은, 김천을 잇는 96.1km 길이의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와 김천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올해 첫 삽을 뜬 가운데 보은 노선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의 철도 계획은 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전체 10개의 철도 노선 중 우선순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은군은 무엇보다 지역균형 개발 논리를 앞세워 노선 반영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유치위원회는 청와대에 이어 국회도 방문해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보훈군민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5차 국가 철도망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권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거든요. 현재 각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노선안은 약 60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0% 정도를 선택해 계획안에 반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보훈군 철도 건설의 향방은 오는 9월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국유림 무단점유와 불법 수상 레저 영업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던 충주 화록동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됐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해 없는 행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SNS와 현안 업무 회의를 통해 화록동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이동석 충주시장. 마침내 영업 정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화록동굴과 인접한 관광농원. 시정명령에도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일단 열흘간의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15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합니다.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건데요. 이후에도 개선사항이 없거나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추가적인 영업조치 30일, 그리고 사업장 폐쇄,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화록동굴 양성화 여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지 양성화는 합법화 이후 고려할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영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업체 측은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을 지금 대부분 많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의견서 청취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서에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방치했던 충주 화록동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충주시의 강경 대응으로 화록동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오늘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법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군 소방당국은 약 70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동안 법원 안팎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과 법관, 어린이집 원화 등 30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국 법원에 잇따라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절차를 연내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충청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최대 약 8%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오늘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 지역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계통을 4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강원과 충청 등 중부권은 킬로와트당 10원에서 15원 낮아질 전망입니다. 4개 광역권 가운데 발전 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해져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에 남부권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역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곳이 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익성 악화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은행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6%, 불과 석 달 만에 0.08%포인트나 올라섰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4%로 석 달 새 0.09%포인트나 급등했고 고물가, 고금리에 짓눌린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3%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였는데요. 대기업 연체율은 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과 가계부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대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마저 한층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 충북 지역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은 1분기 2,900억 원대 증가해서 2분기 900억 원대 감소로 돌아서며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1분기 1,800억 원대 감소해서 2분기에도 1,300억 원대 감소세를 이어가며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당장 운전자금이 급한 지역 기업들이 신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지역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고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난이 집중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과 세심한 금융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 오송을 대한민국 대표 첨단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지사는 충북 오송은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병원과 연구 중심 대학 캠퍼스가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 지역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청주시 의회에서 제126차 정례회를 열고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제1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에는 이성진 제천시 의장과 안효익 옥천군 의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각 지역의 공동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자녀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경력 보유 여성을 중심으로 아이 돌보미를 현재보다 15% 늘린 331명까지 확충합니다. 실제 지원 기준 완화로 청주 지역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2023년 1,400여 명에서 올해 2,200여 명으로 58%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전담 서비스 기관을 2곳으로 늘려 돌봄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주시 기업인협의회는 오늘 회원사 등 40개 팀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자선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건희 회장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오늘 발표한 8월 중 기업 심리지수가 제조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비제조업은 부진했습니다. 이달 중순 도내 405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4로 전월 대비 5.2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95.7로 전월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업황과 채산성 등 모든 구성 지수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혐의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결론을 경찰에 미루지 말고 특검이 스스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의 6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켰다고 판단해 윤 전 청장 등 경찰 수사 지휘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광해원 봉사회 등 각종 단체들이 손팻말 홍보와 유치결의 행사에 동참하며 유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국가대표 선수촌이 광해원면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내세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유치하고 향후 두 기관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련 기관과 산업, 시설의 집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청북도가 신용환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청산의 조경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도청사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수 집단 고사와 재구매, 이식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자 또다시 비슷한 일을 막기 위한 후속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조경수의 위치와 수량, 규격, 생육 상태 등을 전수조사해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높이 8m 이상의 나무에는 명찰을 부착해 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이상 저온과 우박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과 6월 이상 저온과 우박으로 제천 지역 238농가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국비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우선 지급한 뒤 지방비를 편성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묘봉과 도명산의 탐방로 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묘봉은 9월과 10월 2달간, 도명산은 10월 1달간 적용됩니다. 탐방로 예약제는 경관 보호와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정해진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고 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오는 9월 1일자로 승진 전직하는 장학관과 교장 등 15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북교육 2기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교육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제천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트랙터 운전자와 나머지 동승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부른 50대 남성이 이를 취소하고 돌려보내자 수고비라도 달라며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